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육 철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교육 철학 잠깐 이제 복습해 보면 교육 철학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그러면서 영역, 형이상학, 인식론, 가치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 철학과 교육 과학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해야 될 것은 현대의 교육 철학입니다. 그죠? 자, 현대의 교육 철학. 이제 여러분들 그 댓글로, 그죠? 자, 이 과제 있었죠? 그죠? 이 과제 이게 다루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의 교육 철학. 현대의 교육 철학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실제주의, 뭐 실용주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자, 한번 네 가지인데요. 우선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요. 진보주의와 항존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이에 우리가 본질주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주의가 있습니다. 재건주의. 자, 물론 이런 것들을 또 배워야 되겠지만 가장 큰 틀인 진보주의와 항존주의를 먼저 배우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본질주의와 재건주의를 학습하신다면 아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현대에 들어와서 나중에 하는 뭐 실존주의도 있고, 그죠? 우리의 뭐 실존주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전쟁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내 바로 앞에서 웃고 있던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충격을 받게 됨으로써 인간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깊게 파악해야 되게 되는 실존주의가 또 나오게 되고요. 최근에는 뭐 인간주의가 다시 되고 인간주의, 인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인간 지금까지는 너무 가상적인 세계 속에서만 산 게 아니냐? 과연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게 무엇이냐? 뭐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것이 이제 인간주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버마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뭐 비판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사회문화 시간 때도 배우겠지만 대학교 들어가서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보주의부터 한번 가보죠. 진보주의는요, 그죠? 자, 진보주의는 공부를 세게 시킬까요? 아니면 약하게 시킬까요? 자, 진보주의는요, 공부를 세게 안 시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면 듀입니다. 듀. 존 듀인데요. 자, 이 사람은 루소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죠? 루소의 영향을 받았어요. 루소는요, 자연주의예요. 자, 인간을 자연에서 학습시켜야 된다. 뭐 심지어는 방목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성인들이 그 뭡니까 사회의 잘못된 풍습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아이, 이 아이에게 잘못된 걸 가르쳐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뭡니까 아이를 자연에서 길러라라는 이때의 자연이라는 것은 완전체의 자연입니다. 어떤 인위성이 개입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공부를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습니까? 잘 안 시키겠죠. 잘 안 시킵니다. 그죠? 자, 다시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페스탈로치 교육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자, 프레벨 자, 유아교육의 뭐 아버지까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제 듀이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자, 존 듀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1916년도에 자,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죠? 이 책이 아유, 얘 지금 띄어쓰기가 안 되네요. 좋아요. 자,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죠? 자, 진보주의 교육 원리의 철학적인 뒷받침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게 무엇이냐? 신교육 운동을 해서 자, 시카고 대학의 뭐 실험 학교를 세우면서 계속적으로 하게 돼요. 원래는 시카고 대학의 실험 학교를 세우고 그 결과로서 이걸 집대성한 건데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실험 학교처럼 많은 것들을 뒤 이후에 많이 이제 전파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존 듀이가 말하고자 하는 진보주의 교육 이론은 무엇이냐? 그죠? 자, 우선 그예요. 권위적인 교사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죠? 교재 중심의 딱딱한 수업에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루소가 뭡니까? 자연에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실에서 있는 것보다는 뭡니까?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 것. 수학여행 가는 거 좋잖아요. 수학여행 가는 거요. 수학여행 가는 거 좋았잖아요. 그죠? 교재 중심의 딱딱한 수업에 반대를 하는 거고요. 자, 체벌과 공포 분위기의 학습에 반대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진보주의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이념은 무엇이냐? 교육 이념은 무엇이냐? 자, 달리 말해서 자, 아동들은 자연적으로 발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라고요. 흥미 위주의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는 친절한 지도자에 불과할 뿐이고 엄격한 감독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건강이더라. 다시고요. 자, 지식을 아는 것보다 우선 교육의 제1원칙은 건강을 유지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러한 것에서 나왔던 이념들이 진보주의 이념들이 이런 건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이냐? 진보주의자들한테 있어서 뭡니까? 자연에서 얻어라 라고 하잖아요. 교육 내용을 자연에서 얻어라. 자, 교육이라는 것은 일종의 생활이다 라는 뜻이죠. 교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연 속에서 스스로 커나가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은 일종의 성장이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경험의 개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회적 과정이더라 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것이 진보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진보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단점이 있죠. 단점, 폐단, 좀 실패한 이유. 이게 실패를 했겠죠? 그죠?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충분한 학습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자면 자, 선생님이 있어서 어떤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완전 친구처럼 흥미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하겠습니까? 공부가 안 되죠. 실제로 미국에서
실험 학교 이후에 나왔던 진보주의 하에 있었던 여러 학교들은 학업 성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학업 성취가 높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 돈 많은 사람들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무래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은 교양을 계속 갖춰가니까요. 자,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본질, 선한 본질을 키워나가려는 이 진보주의가 오히려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결정적으로 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호 발사, 즉 러시아가 먼저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죠. 충격을 받습니다. 아, 저 로켓가 이제 우리 대륙, 즉 미 대륙을 공격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왜 러시아가 한참 뒤졌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과학이 발전했을까? 아, 우리가 교육을 못 시킨 거구나. 이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흔하게 말해서 이제 공부를 엄청나게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본질주의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바탕을 둬서 나온 것이 뭐냐면 본질주의입니다. 본질주의를 거치면서 이제 항존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자 이러한 것들을 먼저 배우기 이전에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시고요. 자 먼저 이제 그렇다면 항존주의부터 여기서는 공부 위주가 아니라 흥미 위주로 놀면서 공부하자는데 항존주의는 이제부터 뭡니까? 빡세게 공부하자. 미안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본질주의와 항존주의는 조금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항존주의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존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항존주의는 본질주의와 마찬가지로 아까 방금 말했듯이 자, 진보주의에 대한 반발로 대두된 교육 사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진보주의의 특징들을 모두 비판하였던 거죠. 그죠? 다시 말하자면 자, 항존주의는 진보주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100% 비판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항진주의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항존이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지만 항상 존재하는 가치를, 즉 불변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인 불변의 진선미를 재천명하고 이를 추구하는 데 있다. 이게 교육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 보면 여기는 교사 위주가 아니죠. 학생 위주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항상 존재하는 어떠한 지식을 전수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아들러라든지 허친스, 그죠? 자, 이런 분들이 대표자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성과 절대성이 있는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건 한갓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다시 볼까요? 인간의 본질은 정신이다라는 데 감각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라 이성, 이걸 또 말해서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 시 공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것,
언제 어디서나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더라라는 뜻이죠. 그죠? 어디서나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을 추구하더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항상 영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인간의 본질은 정신이기 때문에 지식을 강조했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때는 무식했거든요. 사실 이 항존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진보주의 학교들은 정말 성적도 나쁘고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때의 인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때의 인간성이라는 것은 지성 개발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뜻이죠. 도야를 해야 되는 거고 지성을 도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교육의 목적은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함으로써 어떻게 하냐? 교육이라는 것이 다시 미래의 생활을 위한 준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은 위대한 저서 백선을 그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화가 어떻든지 간에 그죠? 자,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언제든지 상관없이 꼭 존재하고 있는 진선미 딱 그게 있는데 그걸 가르쳐 줘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항존주의에서는요. 굉장하게 학생들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위대한 저서 백선이라는 것은요. 고전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 말해요. 이때의 고전이란 클래식한 거죠. 변하지 않는 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 형식과 내용의 적극주의를 표방하고서 형식도 틀과 내용, 틀이 있어야지만 내용이 있고 내용이 단단하면 당연히 틀도 좋아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여기서는 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보주의에서는. 그죠? 흥미 위주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항존주의는 틀과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왜 절대적인 지식을 추구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성적 인간의 도야를 꿈꿨던 항존주의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뭡니까? 이건 전인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인교육에 조금 위배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엄격한 교육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흥미 위주, 학생 위주의 진보주의, 항존주의, 교사 위주의 항존주의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진보주의, 항존주의 왜 중요하죠? 자, 이것은요, 교사 위주냐, 학생 위주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진보주의는 당연히 학생 위주죠. 항존주의는요, 교사 위주예요. 여기는 자연 속에서 흥미 위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절대적인 불변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용과 형식이 자유로워요. 그죠? 자유로운 교육 과정이죠. 여기는요? 아니에요. 딱딱 계획에 맞춰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은 진보주의와 항존주의가 물론 요 중간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본질주의가 있다 했어요. 본질도 약간은 뭡니까? 진보와 항존의 중간에 있는 건데 약간은 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러한 진보주의, 항존주의, 또 본질주의 이런 것들은 자, 전쟁이 터짐으로써 또 다양한 가치가 융합되어서 발전되는 20세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러한 교육 과정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현대 교육 철학 진보주의와 항존주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나머지 실존주의, 인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의 교육 철학은 자, 다음 기회에
혹시 배울 수 있으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